11시가 됐고요. 자, 두 번째 키노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지선님께서 코드 위다웃 베리어, 리브 잇, 인조이 다 함께 즐기는 일과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커리어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저스틴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시아 CTO 조직에서 데이터 앤 AI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뭔가 이런 퍼블릭 발표를 하게 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엄수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제 세션은 사실 그 IT 좀 뎁스 있는 그 기술을 다루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교양인 심리학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토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신 만큼 최대한 좀 유익한 도움이 되는 말랑말랑한 시간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이런 좀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저희 감사한 후원사 분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그 좋은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가 있는데 저의 세션은 사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션입니다만 좀 약간 포커싱 되어 있는 쪽이 한국 여성 엔지니어 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은 저의 경험 공유와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등등의 그 경험 노하우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마련한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원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아이트레인 아시아에서 코드 위다웃 베리어스라는 AI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 굉장히 짧아요. 저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거고요. 왜냐면 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좀 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조금 2장에 걸쳐 할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심리학 교양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뜬금없이 IT 세션에서 전생의 커리어 발달 이론이라는 무려 인문학적인 그 의미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저의 커리어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생의 커리어 발달 이론을 가지고 왔고요. 이걸 토대로 저의 생애를 한번 반추를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았더니 좋더라, 어떻게 살면은 큰일 나겠구나 등등에 대한 고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프로파일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링크드인에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직을 했죠. 세어봤더니 8번의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알았는데 무려 20년이나 IT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IT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었고요. 친구랑 같이 게임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친구랑 그때 당시 이걸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인 그 연령대가 추측이 되시겠는데,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1이라는 게임이 한글화가 되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친구랑 둘이서 챕터를 반으로 나눠서 그걸 번역해가면서 좀 영어 시험에 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 IT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순한 의도였어요.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여중여고로 나왔으니 남자가 많은 곳에 가보자 해서 그냥 IT를 선택을 했고요. 남자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좀 슬펐죠. 게임을 하느라 만나지 못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 그러면 한번 IT를 해볼까? 라는 너무 아니란 생각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회사를 거치고 그리고 많은 조직을 거쳤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이직이 잦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프로 이직러들이 각광받는 세대, 이제 그 시대가 왔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거 봐라, 많이 거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익숙한 회사가 이렇게 좀 중복으로 나오는데, 저는 2번의 이제 그 부메랑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의 삶의 굴곡과 연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동시에 회사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20년 동안 다른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제 컴파일 잘 된 코드를 복붙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C나 자바가 저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니까, 그래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든 따라가다가 3학년 때 이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그나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쪽으로 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잡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게임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기왕에 이제 엄마가 자꾸 이제 그 게임하면 돈 나오냐고 물어봐서 그런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지 해서 운 좋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겜덕으로 잘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가 없죠. 예. 일하다 보니까, 야근하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챕터의 삶을 사는데, 학부모로서 꽤 오랫동안 살았고, 이게 예상치 못한 이제 저의 커리어에 이제 변곡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원생, 이것도 저의 이제 역할이랑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바로 전에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행했었던 업무는 대졸 신입 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분들을 1년 동안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 양성을 시키는,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기술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이제 넥스트 커리어를 같이 고민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커리어 상담 쪽을 좀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중요한 건 졸업을 못했고요. 휴학의 위기에 있습니다. 네, 5개월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앞서 영웅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AI 맛집이죠. 아주 좋아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휴학을 고민하고 있죠. 무튼 이런 역할을 살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교양, 심리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론이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조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RPG 게임이라고 캐릭터를 0레벨부터 만렙까지 키우는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할 일은 많은데 대신에 보람차죠. 근데 이 RPG 게임의 주요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알몸으로 세상에 나온 나의 캐릭터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고 레벨을 올려서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혼자서 크지 않고요. 게임에서 이제 그 퀘스트를 주죠. 퀘스트를 각 단계별로, 레벨별로 주고요. 1단계에서는 되게 쉬운 1차 산업인 농업에 가까운 역할을 시키다가 점점점 이제 복잡도를 높여서 다양한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수행을 완료하면 여기 옆에 보시듯이 경험치를 쌓으면서 레벨을 올리고 나중에 이렇게 든든한 만렙이 되죠. 네. 이거를 잠깐 워딩을 바꿔보면 과업과 과제, 맞죠? 퀘스트는 과업과 과제죠? 이거를 우리 삶으로 옮겨놓은 것이 전생의 진로발달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 배웠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캐릭터처럼 한 개인이 일생 동안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이 쌓인 게 커리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일과 관련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일이 경제활동만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이제 모든 비경제 활동, 내가 엄마로서,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휘황찬란한 무지개가 슈퍼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얘기한 전생의 이제 진로 발달 이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은 이제 이렇게 생애 주기가 나뉘어져 있고요.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주어진 역할일 수도 있어요. 영유아기는 이제 누군가의 자녀로부터 시작하고,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열심히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성장을 하면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기본적인 이제 자연적인 이제 그런 퀘스트가 있고요.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나씩 맡게 되면서 이제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신 학생 분들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또 시민, 직업인, 저처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직업인, 혹은 이제 배우자, 부모가 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여가 생활자라는 게 있죠. 제가 이제 하는 이제 모든 이제 게임 같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애 역할이다라고 있고요. 여기서 좀 집중하실 부분은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청년기, 성인기 보면은 역할이 진짜 많아요. 동시에 수행해야 될 역할이 7개에서 최대 8개까지 됩니다. 몹시 바쁜 삶을 살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동시에 패러럴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쳐 돌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과업이 되시고 지금 현재 수행하시는 과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 지금 12층에 그 자녀 돌봄 그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나의 소중한 아이를 맡기고 왔다 하신 분 계실까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 때는 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테크 이제 그 컨퍼런스를 가지를 못했어요. 아이가 혼자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혼자 이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느라 저의 이제 다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부모님들도 오실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발달의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저의 이제 전생의 발달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해 보았더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앞에 뭐 자녀로서 10대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이제 노년기는 당연히 없고요. 포커스는 제가 이제 뭐 직장이라는 것을 얻어서 하나의 이제 사회 구성원을 시작할 때부터 몇 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맨 위에 노란색이 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저의 이제 그 커리어라고 볼 수 있고요. 역할로 좀 구분해 봤는데 역할은 더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이제 계속 되고 있죠. 부모님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슬픈데 여가 생활을 최근에 이제 좀 탈덕을 했죠. 본의 아니게 탈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유지를 한 적도 있고요. 쭉 여가인으로서도 유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20대 중반에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30대의 엄마로서인데 엄마는 이제 세분화가 돼 있죠. 영유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단계마다 이벤트가 달라서 나눠봤어요. 근데 그 외에 그 와중에 심지어 또 고양이를 들였네요. 그래서 현재 집사로도 살고 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대학원생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네. 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이 점선은 제가 이직을 한 시점이에요. 이직도 많죠, 말씀드린 대로. 그럼 왜 이직을 했냐? 네. 이직 사유를 봤는데 까만색은 100% 이제 저의 의지에 따라서 이직을 했고요. 파란색은 나의 의지가 다르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유에 의해서 이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반이에요. 첫 번째는 굉장히 불순하죠. 제가 이제 그 남편을 첫 회사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쪼렙이었던 것도 있고, 아직 스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중요할 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얼른 해결하겠습니다. 중요할 때 사고가 종종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아, 대형 사고군요. 이게 갑자기 되나?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좀 약간 이제 되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무튼 첫 번째 회사는 제가 서버를 죽였어요. 서버를 죽이고 굉장히 뻔뻔했죠. 그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제가 이제 대량의 이제 그 배치 쿼리를 그냥 날렸거든요. 무모하죠. 그래서 죽었다고 이제 그 옆 팀에 있는 남편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잘못 탔는데 남편이 저에게 그러니까 그때 심지어 저는 일과 이제 개인을 구분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했다가 대판 싸우고, 그래서 내가 왜 죽였는지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DB는 일하라고 있는 건데 내가 뭘 어쨌길래 그러냐는데 남편도 설명을 못한 게 주요 원인이었죠. 그래서 두고 보자, 내가 해결해 올 거야 하고 퇴사를 하고,
DB팀으로 신규로 입사를 하면서 동시에 게임 쪽으로 가서 덕업일치를 잃어봐야겠다 하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이제 그 여러 번의 이직은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업무적으로 한계를 느껴서 그 다음을 보고 싶어서 간 것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대용량 데이터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게임을 해서 얻은 로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로그 내용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제 OLTP,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처리가 안 돼서 그러면 다른 데로 가봐야지 해서 데이터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요. 거기서 하다 보니 또 오묘한 선택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게임 회사는 .NET 기반의 그리고 MS SQL 서버 기반의 이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MS SQL 관련해서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다루다가 MS 분과 미팅을 하다가 본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진 도장 깨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아이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때 저 아이가 4살이었는데 유치원에서 잘 다니고 있다가 유치원에서 생기면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관대하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진짜 정말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DB 엔지니어로 있었는데 저의 역할은 저의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슈가 생겼을 때 가서 해결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해결이 안 되면 저는 퇴근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혼자 있고 어린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이제 좀 불안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할 수 없이 퇴사를 했고 그때 이제 저희 동료분들이 되게 슬퍼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전에 다녔던 게임 회사에서 어린이집 자리가 하나 있다며 아이를 취직을 시키면 너도 부록으로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시 이제 좀 취직을 했고요. 그래서 지내다가 유치원을 보냈죠.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는 회사에서 감사하게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때는 라떼에서 죄송하지만 저 때는 학교에 엄마가 잘 안 온 것 같거든요. 제가 큰 사고를 칠 때만 엄마가 미안하다 하러 오셨는데 최근 초등학교는 부모의 참여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만 해도 책 읽어주는 엄마,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이제 한 번 하거나 하러 가야 됐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거기 가러 이제 뭐 반차를 쓰거나 그리고 옛날에 이제 애들이랑 좀 가볍게 싸우면 너는 왜 그랬니? 하고 넘어갔는데 요새는 그게 또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삼자 대면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학교에서 죄송하지만 와주세요 해서 좀 그런 일들이 되게 초등학교 초년생에 많았어요. 할 수 없이 9 to 6의 자리를 이제 지켜야 되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옮긴 것이 이제 외국계. 처음엔 스타트업이었어요. 말랑말랑한 스타트업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엔지니어, 외국계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가게 됩니다. 요건 또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온프레미스의 이제 그 모놀리식 구조의 이제 그 서비스로 옮기다가 클라우드가 되게 재밌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진을 깨러 가보자 해서 지옥의 인터뷰를 보고 클라우드 이제 그 외국계로 갔고요. 사실 이 외국계 회사가 굉장히 이제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했어요. 일단 출근을 꼭 하지 않아도 되고 스케줄을 제가 온전히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새벽에 일해도 되고 언제든 원하는 이제 결과를 제가 내기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보냈고요. 이 안에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걸 정말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도 다시 배우고 그러면 다시 예전에 제 스페셜티인 데이터로 가보자 해서 데이터도 가보고요. 회사 내에서 여러 이제 다양한 다른 이제 활동들을 했었고 그것의 연장으로 업무 문화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엔지니어 매니저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사가 굉장히 이제 그 타이트하고 업무가 많고 내가 달린 만큼 결과가 빨리 나오는 이제 좀 타이트한 되게 빨리 스피드한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좀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회사 내에서 뭔가 제 역할을 찾기에는 이미 저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좀 기약 없이 좀 쉬어봤고요. 그게 올해 2월인 것 같습니다.
2월에 그냥 계획 없이 쉬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좀 제가 예상치 못했던 건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저는 되게 잘 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전에 이제 경력도 잘 쌓았으니까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 애가 이제 그때 지금 16살이거든요. 중3인데 계속 중2 같아요. 그래서 돈을 펑펑 써대는데 이전에랑 지금이랑 똑같이 돈을 쓰는데 한 10배로 쓰는 느낌이 들고 왜냐면 저는 이제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리고 애도 제가 자꾸 이제 김만 먹는데요. 김에 밥만 먹는다. 그래서 엄마 제발 취직 좀 하자. 김을 그만 먹고 싶다. 저도 사실 김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쉬지는 못했고요. 3개월 정도 쉬었고 그동안 인터뷰를 봤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이직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야겠다 해서 찾은 게 AI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데이터라는 이제 한 우물을 팠고 사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데이터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는 머신러닝 AI라고 생각해요.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AI 맛집으로 가보자 해서 여기에 오고 지금 5개월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면서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얻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렇게 듣나 보다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앤라이프 하모니인데요. 이건 저의 바로 예전 회사 클라우드 맛집에서 그 창업자가 강조하던 덕목이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가 2018년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들고 온 거죠. 뭔 소리냐 하모니다. 일과 삶은 구분이 없다. 열심히 죽도록 일해라. 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여러 역할을 쪼개서 생활해야 되는 이제 사람에게는 솔직히 이게 맞았어요. 정말 이제 딱 칼로 무자르듯이 6시 됐으니까 그만 일하고 메일은 내일 써야지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외국계 사니까 제가 잠들 때 시애틀에 개발자들이 일어나서 저에게 핑을 보내요. 그래서 이 삶을 좀 살아봤고요. 이거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력서를 낚시를 하기 위해 한 세션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유를 드렸던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삶이었습니다. 보면은 좀 이렇게 잘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섞여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일어나면은 그때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이고 학교 이제 그 증기를 해줘야 되고 고양이도 밥을 줘야죠. 굶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이제 좀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서 쓰고요.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업무죠. 출근 준비하고 오전 미팅 있으면 해야 되고 등등등.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를 좀 했었죠. 정규 미팅, 내부 미팅, 쭈루루. 그리고 워킹 런치가 있습니다. 뭐 항상 이러진 않았는데 외국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점심에 미팅을 잡더라고요. 샌드위치 주면서. 그래서 워킹 런치가 정말 많았었고 저는 이제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샌드위치를 안 먹어요. 무튼 그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좀 조만하게 저희 이제 그 집에 메인터넌스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재택이면은 설거지나 빨래를 그때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저는 이제 그 고객을 만나는 커스터머 페이싱 역할이었기 때문에 외부 미팅은 이제 주로 오후에 잡고 외부 미팅이 없다면 내부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저도 엔지니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내부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6시에는 외국계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를 많이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영어과외 해서 잠시 학생 모드로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끝나면은 딸이랑 같이 뭐 밥을 먹고 숙제하고 이후에 이제 그 오후에 썼던 미팅 팔로우업을 하거나 혹은 제가 봐야 되는 트러블 이슈 티켓을 보고요. 그리고 밤에는 애도 자고 저도 잘 때고 있고요. 혹은 깨어있으면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팀이랑 미팅을 준비하거나 미팅이 없으면 팔로우업 된 거를 전달하거나 등등등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구분이 없죠. 어쩔 때는 우선순위가 일이고 어쩔 때는 우선순위가 가정이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게 사람의 삶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훨씬 좋았어요. 나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여러 역할을 섞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무시무시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루는 텅 비워놓고 공부하거나 쉴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것도 좀 보시면 무서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임 매니지먼트를 정말 좀 타이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의 스케줄이에요. 민감성 데이터는 좀 지웠습니다. 되게 많죠.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뒀었던 건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않은 저의 개인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이제 그 기술을 놓치면 저의 고객에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 트렌드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술 공부 시간은 반드시 확보. 그래서 보면 노란색이 저만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정말 되도록이면 미팅을 잡지 않고 이렇게 테크닉 레디스를 매주 잡아놨고요. 이 좀 특이한 거는 이제 2개, 빅락이라고 있는데 이 빅락은 좀 재미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그 업무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회사 업무도 있고 집 업무도 있고 뭐 등등등.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대부분은 역할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미팅 그리고 이제 회사의 이제 내부 미팅 등등이겠죠. 근데 이런 걸 좀 계속 따라서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데 큰일 나는 것들. 예를 들어 저의 매니저에게 위클리로 뭔가 이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팀원분들이랑 원어원을 했는데 원어원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뭐 그거 스케치업에서 줘야 된다거나 등등등. 이제 좀 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 팔로우업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그 작아요. 모래알 같은 여러 업무들이 있는데 이걸 좀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굉장히 큰 바위가 돼서 저한테 오고요. 그럼 이거를 쪼개는데 정말 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빅락이라고 해서 짧게 1시간 혹은 2시간을 잡아놓고요. 이렇게 잡아놓는 이유는 타임블럭을 하는 이유는 한국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미팅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캘린더 열고 비어있는 시간이냐 넣거든요. 근데 이거 거절은 할 수 있는데 사유 없이 거절하면 이제 저는 협업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시간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예기치 않는 미팅이 있고 거절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제 이제 그 타임 매니징이 좀 틀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거 하나는 저처럼 만약에 이제 좀 현장 근무직 그리고 고객을 이제 좀 대면하는 외부 미팅이 많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팅이 2시에 잡혀요. 그러면 2시에서 3시까지면은 그것만 보통 블럭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 시간을 반드시 트래블 타임으로 양쪽에 잡아 둡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해요. 나는 이 시간에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다 라고 저의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잡지 않으면 택시에서 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택시에서 고객에 이제 중요한 정보를 얘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반드시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 시간을 좀 확보해 달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그 다양한 여러 팀, 다수의 팀에서 한꺼번에 이제 하나의 미팅을 올 때, 그 이제 미팅을 셋업할 때 좀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시간을 맞추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미팅은 빨리 이번 주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몇몇 분들, 이제 가능한 주요 분들의 시간을 먼저 체크하고요. 그리고 모이셔야 되는 이제 모든 이제 그 미팅 참석자분들에게 플레이스홀더라고 먼저 보내놔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를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조정이 되고요. 근데 이걸 보내지 않고 여러 이제 그 미팅 참석자들의 스케줄을 조정하면 미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정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뭐 조정도 안 되고.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를 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개인적으로는 빅락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캐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전 회사에서 엔지니어에게 반드시 첫 번째 덕목으로 강조했었던 거고요. 런앤비 큐어리어스인데 이거는 정말 사실 이제 그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엔지니어 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이 놓칠 때가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매니저로 롤을 옮겼을 때 이게 가장 힘들었었어요. 필드에서의 이제 그 기술 흐름을 놓칠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좀 깊이도 못 가져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런앤비 큐리어스를 실행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초반엔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건 꾸준히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동안 쉬지 않고 좀 계속 커리어를 이어왔었던 근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매품 인벤트 앤 심플리파이는 공부한 거를 작게라도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것을 계속 이제 그 필드로 올리는 노력을 작게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 두 가지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의 모토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더라고요. 참 좋아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그냥 데이터만 해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네트워크나 인프라에 굉장히 취약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이제 엔지니어를 전환했었는데 해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전히 그 깊이를 가져가긴 좀 어렵습니다. 저의 깊이의 기준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스페셜티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기준인데 절대 그 수준으로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주변에 좋은 동료분들, 전문가들이랑 함께 일하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빨리 기동량이라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걸 그분들이 굉장히 놀랍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그분들에게 좀 갚아드리는 그런 기회도 많았어서 저는 대부분의 모든 일을 팀을 꾸려서 했었어요. 물리적으로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옆 팀에 저쪽 팀에 누군가 되게 잘하는 분이 있다더라, 장인이 있다더라 하면은 찾아가서 우리 이 아이템 같이 만들면 어때요 해서 계속 같이 일을 했었고요. 사실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면서 시니어리티를 갖추실수록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조직에서 원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게 보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장표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어디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단체에서 시니어에 관련해서 조금 발표를 했었던 이제 장표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이제 입사했을 때, 그리고 초반에 이제 꼬꼬마 했을 때는 저는 당연한 거지만 일단은 내 기술을 높여야 되고 내 업무를 달성하는 게 주요 과제였었고요. 근데 점점 이제 넓어지죠. 내가 아니라 팀의 업무, 그리고 팀의 기술 스킬 같이 높여주는데 기여를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또 팀 내 멘토 역할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혹은 이제 글로벌 전체의 업무를 같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일할 수 없었고, 저는 그래서 원팀이 너무 좋고, 지금 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해왔던 것 같아요. 또 심리학 이론을 하나 좀 들고 왔어요. 사실 이거 제일 좋아해요. 계획된 우연이라고 크롬볼츠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얘기한 이론인데요.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항상 계획된 대로 이제 계획된 이벤트에 따라서 살 수는 없다는 거고요. 저처럼 이제 여러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고 그거 우연을 만나실 수 있죠.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본인의 커리어, 나의 이제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처럼 놀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두고 보자, 내가 나가서 딴짓 해야지. 그러다가 잘못되면 저는 이제 경단녀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제 항상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뭔가 이제 상황에 닥쳤을 때 굉장히 말랑말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빨리 그쪽에 이제 그쪽에 이제 변화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입사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저와 같이 일할 이제 동료분이 경쟁회사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되게 놀랍죠. 나도 이직해야 되나? 잘못 왔나?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아니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그래도 뭘 할 수 있는지 대처를 해보고, 저분의 롤 중에서 내가 조금 가지고 와서 일부라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봤고요. 그렇게 조금 이제 우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번아웃 증후군 정말 힘들었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뇌가 다시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회의하는데 갑자기 얘가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크게 소리 질러서 모든 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지선이 힘들구나 하고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던 저의 팀 동료는 아이를 안 낳기로 결심해서 저출산에 기여를 한다거나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굉장히 이제 좀 탄탄하고 안정된 40대가 되면은 탄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해요. 예, 제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한 게 옛날 거면 어떡하지? 더 이상 안 통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불안 속에서 그러면 다시 일해야지 어떡하겠어. 일하되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애도 최대한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그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아이랑 항상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었어요. 비록 앞에서 랩탑을 켜고 일을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저녁을 처음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먹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비록 아이가 잠깐 뇌가 아팠지만 그래도 저랑 계속 커넥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쌓은 것들이 그리고 그때 그냥 이제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 와중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걸 찾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만났던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이슈에서 이거는 한계니까 어쩔 수 없네 라고 했었으면은 제 커리어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머신러닝, AI 그런 게 지금 클라우드 AI가 지금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앞서 영훈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부의 흐름이랑 연관이 되잖아요. 부의 흐름은 곧 트렌드의 흐름이고 제가 그거를 일부러 따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기술을 그냥 계속 찾아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클로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제일 도움이 되는 얘기여서 마지막에 넣어봤고요. 원팀으로 이제 그 주변 동료분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라고 한 이유가 이제까지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서 저에게 이제 뭔가 가르침을 주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고요. 그게 이제 그 저의 바로 옆 동료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이랑 같이 이제 고객의 서비스를 만드는데 고객도 저의 좋은 멘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만났던 모든 고객분들에게 클라우드를 배우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AI를 배웠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오자마자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KT와의 이제 협력은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담당했던 영역은 AI 파트 쪽에서의 오거나이징, 리더십, PM 역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KT의 이제 그 많은 AI 센터에 여러 좋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났던 분들 중에 이제 두 분, 사실 세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두 분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그 한 분은 Responsible AI 센터장이시고요. 한 분은 이제 AI/ML 이제 랩스 센터장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랑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친밀하게 이렇게 붙어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세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0년 차 여성 엔지니어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되게 이제까지 이제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했지만 특별하지가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만났던 여러 역할의 이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간에 이제 그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20년 차 여성 엔지니어 찾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그 기회를 얻었는데 이게 참 좋으면서도 슬프죠. 해서 이게 한계인가 싶었는데 이 두 분이 저의 이제 그 다음을 결정해 주는데 큰 기여 이제 좀 도움을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분들이 이제까지 AI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이제 약간 아이콘 같은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경력을 쌓으시고 일을 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그 큰 조직에서 임팩트 있게 일을 하시는지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분이죠. 바로 다음에 세션 해주실 김은동 상무님이시고요. 김은동 상무님께도 제가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법 그리고 모두가 이제 궁금해하는 AI 서비스를 도대체 어떻게 구체화해서 기업의 엔드 유저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김운동 상무님께 조금 놀랐던 건 이분은 이제 상무님 레벨이니까 어떻게 보면 임원이잖아요. 임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출장을 갔었는데 앞에서 그냥 아키텍처를 쭈루룩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업 레벨의 이제 깊이도 아직도 가지고 있으셔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분이 KT에서 AI 관련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랑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신지는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운동 상무님도 그래서 제 마음속의 멘토 한 분으로 좀 자리를 잡았고요. 조금 오실 시간인 것 같은데 오셨으면은 세션 끝나시고 5분만 시간 주시면 저희 그 업무 업데이트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션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인데 이제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의견을 QR코드에 서베이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리마인드, DDD 서울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볼 수 있고 저뿐만 아니라 오후에 저의 이제 그 훌륭한 동료분들께서 많은 세션을 준비를 하셨어요. 많이 들어주시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